안녕하세요. 사회문제 탐구 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번 시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쳤었죠. 일단 거시적 관점은 개인과 사회 구조 중에 사회 구조를 우선하는 관점이다. 그리고 그 사회 구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능론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갈등론이 존재를 하고 각각은 다른 특징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마무리를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정리를 잘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미적 관점의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제 탐구 학습지 2페이지를 보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페이지에 보면 기본 입장과 한계점이 나와 있는데요. 자, 기본 입장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첫 번째 입장은 자, 인간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인 존재이며 사물이나 행위에 복잡한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는 인간들의 주관적인 의미 규정과 그거를 해석하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유지되고 변동된다는 게 기본 입장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행위의 상호작용의 핵심은 뭐냐면 상징과 그 상징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징과 의미에 의해서 사회적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미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인간들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게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상황정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한 상황정의의 기초에서 각자의 주관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물이나 행위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사회가 구성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시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알지는 잘 모르겠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나온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남자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여자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의 주관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기 때문에 자,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언어에 담긴 의미가 다르다는 내용을 담은 책이었는데요. 자, 그거의 구체적인 사례를 선생님이 몇 가지를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남녀의 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 그림에서 보면 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죠?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다고 쳐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 휴라고 하는 내용에 담긴 남자의 의미와 여자의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그냥 휴 하는 거랑 여자가 남자친구가 앉아있을 때 휴 하는 거에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뭐 일반적이진 않겠지만 이런 거죠. 여자는 내 고민 좀 해결해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자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한숨 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어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걸 사줘야 할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담겨 있다면 남자는 진짜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죠.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자기야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러면은 여자는 나는 뭐뭐를 원해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는 거고 남자는 그냥 부른 거죠. 또 말 걸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자는 진짜 말을 안 걸면 저도 이제 와이프랑 같이 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말을 걸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풀릴 때까지 계속 달래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남자는 진짜 말을 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머리 좀 새로 할까? 이런 물어보면 여자 제 와이프는 답이 정해져 있죠. 지금도 괜찮은데
왜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남자는 뭐 그런 걸 물어보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언어에 담긴 의미의 차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뭐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러한 상징적 상호작용론도 당연히 한계점을 가지고 있겠죠.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냐면 분명히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사회에 담긴 사회 구조에 담긴 의미 그리고 그들이 강제하는 것들이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경시한다는 게 굉장히 큰 한계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를 어떤 걸 들까 선생님이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2006년도에 선생님이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뉴스 기사를 보던 게 생각이 났었어요. 어떤 게 생각이 났었냐면은 보통 영화 시상식 같은 거 하면은 그 시상식의 베스트 드레서랑 워스트 드레서를 그 신문이나 뭐 언론에서 뽑죠. 그렇죠? 근데 2006년도에 영화 시상식의 베스트 드레서와 워스트 드레서의 사진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두 장의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뭐가 더 난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이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진이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 베스트 드레서로 뽑혔던 사람이 왼쪽이었고요. 놀랍게도. 그리고 그때 워스트 드레서로 뽑혔던 사람이 요 오른쪽 배우였는데 지금 보면 진짜 이상하죠. 예, 특히 베스트 드레서에 그 조인성이라고 하는 배우가 입었던 막 이런 벨트 뭐 이런 옷 같은 것들 그렇죠? 이런 스카프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뭐 벌칙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상한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이걸 보면서 되게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와 너무 옷을 너무 잘 입었는데 벨트 어디서 산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요 옆에 이제 유승범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때 나왔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뭐 바지가 왜 이렇게 짧지? 뭐 이딴 신발을 신고 왔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지금 봤을 때는 요 오른쪽에 그 모습이 훨씬 더 세련돼 보이기도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에 영향을 받은 거냐면 내 취향의 차이가 아닌 거죠. 사회 구조의 차이인 거죠.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왼쪽의 패션이었었고 지금 어느 정도 유행을 했던 게 오른쪽의 패션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론과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각각의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핵심 특징들을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선생님이 그거와 관련된 두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문제는 3학년 수능에 나온 사회문화라고 하는 수업 과목에서 시험에 나온 수능 기출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시험 문제에 반영을 할 거기 때문이고요. 근데 시험 문제에 정확하게 수업에 했던 내용만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자, 문제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세 가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세 개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자, 밑에 보면은 지금 한 6가지 정도의 질문이 나와 있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요 각각의 요 서술들이 뭐에 속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 상징적 상호작용론인지.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 사회는 특정 집단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다. 자, 이건 어떤 관점일까요? 자,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요거죠. 특정 집단의 합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합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합의해서 모든 사회를 만들어낸대요. 당연히 어떤 관점?
갈등론적 관점이 되겠죠. 지배 집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권력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된다.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이거죠. 정당하게 배분된대요. 굉장히 건강한 사회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당연히 기능론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힘을 가진 세력이 일방적으로 대중을 규제한다. 자, 힘을 가진 세력,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대중을 규제한대요. 뭐 쉽죠? 갈등론에 해당이 될 거고요. 현상의 본질은 구성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의 해석에 따라 모든 것들이 결정된대요. 미시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이 되겠죠. 자, 사회는 지배적 규범을 습득하는 것이 사회 존속에 필수적이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 표현이에요. 지배적 규범. 지배 집단의 규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배적 규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한 규범, 인정한 규범을 지배적 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습득하는 건 사회 존속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대요. 반드시 습득을 해야 된대요. 이거는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 규범이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 규범은 당연히 습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능론적 관점의 설명이고요. 마지막, 개인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상을 만들어낸다. 개인이 다양한 사회를 만들어낸대요. 주체성이 있는 거죠. 자율성이 있고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럼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다른 관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달라야지 정답이 될 수가 있는데 병, 정, 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셋 다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갑 아니면 을에 되겠죠. 자, 그럼 갑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은 첫 번째 질문이 X예요. 그렇죠? 그럼 기능론 혹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기능론이라고 가정한 거 해볼게요. 기능론 X 맞죠? 기능론 동그라미 맞죠? 갈등론 X 맞죠? 상징적 상호작용론 X 맞아요. 그렇죠? 기능론 동그라미 맞죠? 상징적 상호작용론 X가 맞네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을도 한번 볼게요. 자, 갈등론이 O래요. 그럼 이거는 갈등론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갈등론 O 맞아요. 기능론인데 X 맞죠? 갈등론 O 맞고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X 맞네요. 그쵸? 근데 어디서 틀린 거죠? 여기서 X가 돼야 되겠죠. 갈등론이 되려면.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다음은 사회를 보는 갑과 을의 서로 다른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사회를 보는 갑, 을의 서로 다른 관점이래요. 그럼 또 뭐 떠올려야 되는 거죠?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렇게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갑부터 한번 볼게요. 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감시와 투쟁에 있어 기득권자의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지역의 진정한 발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자, 기득권자라고 하는 표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들의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대요. 그럼 당연히 어떤 관점일까요? 그렇죠. 갈등론적 관점을 갑은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갈등론에서밖에 쓰이지 않아요. 자, 을 아닙니다. 기업과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할 때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대요. 자, 여기서는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할 때, 제대로 사회가 돌아갈 때, 기능을 할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을은 기능론적 관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갑은 문명권 또는 국가 같은 거대 집단 사이에 만연한 정치적, 종교적 대립을 당연시한다. 대립을 당연시한대요. 이거는 갈등론적 견해가 좀 맞겠죠? 그쵸?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 을은 노사분규가 심해도 결국 양측은 합의한다고 본다. 그쵸? 기능론적 관점이 되겠죠. 합의한다고 보죠. 왜냐하면 기능론에서는 갈등을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번 갑은 을에 비해 현재 사회 체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당연히 갈등론이 비판적으로 인식하겠죠. 4번 을은 갑에 비해 사회 변동을 촉진하는 데 더 적극적이다. 사회 변동을 촉진하는 데 더 적극적인 건 기능론인가요? 갈등론인가요? 이거는 갈등론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자, 5번. 갑과 을은 사회 현상을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인식하는데 동의한다. 요거는 그죠? 맞는 표현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인식한다는 건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 거냐면 거시적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둘 다 기능론 갈등론 둘 다 거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맞는 표현 답 5번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마무리를 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현상을 배우게 될 거냐면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탐구하는 방법은 크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라고 하는 연구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판서를 하고요. PPT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